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8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치 수도는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도하겠다는 겁니다. 수도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마어마한 발표를 아무 논의도 없이 내질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시에서 표를 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의도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결정은 왕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은 백제고구려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가 망했습니다. 백제고구려가 망한 이유 중에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것이 큰 이유가 됩니다. 서울은 지금 인구가 약 2,500만 수도권의 중심에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약 10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한승백제 400년, 조선조 약 600년, 대한민국 70여 년, 합치면 1000년 동안 수도였고 지금도 서울에 정치, 경제, 금융, 언론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요? 정치 수도라는 말장난을 했지만은 이게 앞으로 연쇄 반응이 아주 걱정됩니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한다고 했고요. 대통령실은 제2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드는 걸 아주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칫덩어리인 이 용산 대통령실의 운명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깁시다 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둘 다 부담스러우니까 야당이 원하고 좌익 세력이 그리고 김일성 세력이 갈망하던 서울 수도를 폐기하고 세종시 수도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윤석열, 민주당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서울을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이 반역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태의 물꼬를 터버리고 댐에다가 구멍을 냈습니다. 한동훈이. 더구나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꼼수로 추진하던 그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사기극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과 한동훈을 합쳐가지고 노동훈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따라가기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세종시에 신행정수도 건설한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법원과 청와대까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 이전하겠다고 해야지 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사기를 칩니까?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었는데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이건 수도 이전이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사안이다. 물론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은 우리 역사가 흘러온 관습 헌법적 측면에서는 이건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좌절시켰는데 그랬으면은 깨끗하게 단념을 해야 될 텐데 노무현이가 또 세종시에 이 행정기관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옮기는 책동을 한 거 아닙니까? 수도 기능의 분할이죠, 분할.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국회의 분원을 만든다. 대통령실의 무슨 분실을 거기 만든다. 이렇게 하다가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들어가는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이름도 짓지 않고 마치 가건물인 것처럼 해놓은 상태에서 청와대 영빈관 상춘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와대 졸속 이전입니다. 이 수뇌부가 두서가 없고 지금 옛날 국방부 건물은 구청장이 딱 들어가서 일하면 딱 좋아요. 그게 대통령이 들어가 놓으니까 뭔가 이 공간과 이게 어긋난 형태가 되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잘못 옮기면 정권이 망하는데 수도를 잘못 옮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기 901년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는 수도를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정했다가 그 3년 뒤에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무리한 공사를 한 것이 민심을 흉흉하게 했습니다. 궁예는 국호까지 바꾸었습니다. 마진으로. 906년에는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수도를 옮기면 뒤숭숭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918년 왕건 주도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궁예는 죽고 왕건이 집권한 뒤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옮겨서 고려가 되고 개경이 된 거죠. 고려 인종 때인 1135년에는 수도를 개경해서 평양으로 옮기는 운동을 폈던 묘청 일파가 권력 투쟁에서 밀리자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서기 427년에 수도를 지금 만주에 있던 환도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남진책의 터전을 마련하긴 했으나 그 뒤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자주 싸우면서 수와 당의 공격을 받는 국력의 소모를 초래했습니다. 서기 668년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해가지고 고구려는 멸망되었습니다. 백제는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지금 위례성입니다. 위례성을 함락시킨 다음 계로왕까지 죽여가지고 수도를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4대 66년을 보냈다가 성왕 때인 서기 538년에 다시 부여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도를 공주로 옮긴 왕은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었습니다. 그는 서기 477년, 즉 천도한 지 2년 뒤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아마도 천도에 따른 지배층 내부의 암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이는 성왕이었는데 이 사람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기 554년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군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옥천, 충북 옥천 관산성 전투를 일으켰으나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에서 김갑동 대전대학 교수는 성왕의 한 패인은 수도 이전에 따른 무리한 노력 동원으로 백성들이 피로해 있었고 불만에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발해는 약 230년간 수도를 5번 옮기다가 국가의 구심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수도를 경주로 정한 뒤에 한 번도 천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수도를 로마로 정한 다음에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되기 전후까지는 한 번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베리스가 천년 동안 계속된 공화국인데 베리스 또한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세계적 추세는 수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국가 간 경쟁도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을 평양 정권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려는 발상은 국가 정통성과 경쟁력의 원천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한 백제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을 놓고 장난치는 자는 보수가 아니라 반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